자, 전문가 한 분 연결했어요.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 지금은 이제 차의학 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앞서 여러 우리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좀 네. 시중에도 이제 가짜 뉴스처럼 번지고 있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거부터 좀 먼저 좀 듣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네. 이 무증상으로 감염이 가능한가?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인 여행 가이드 12번째 환자가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돌아다녔을 때 접촉했던 사람들도 사실상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증상이 없을 때는 괜찮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중국 당국에서는 무증상 감염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예. WHO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러나. 네. 예. 반면 또 미국의 그 CDC죠. 예. 거기에서는 이제 증상 발현 전에 감염을 일으킨다는 분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또 부정적인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보건당국에서는 최근에 뭐 독일에서의 무증상 감염 사례라든지 예. 또 일본에서의 무증상 감염 사례 예. 그리고 또 중국에서의 무증상 감염 사례 등을 저희들이 이제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런 이 건강을 또 염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무증상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12번 환자가 과연 그 19일부터 31일 확진 판정 받기 전까지 예. 약 한 138명의 접촉자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예. 과연 그 기간 동안에 실제 양성 환자가 얼마나 나올지 예. 앞으로 이제 138명의 이 검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예. 우리나라에서의 무증상 감염 사례에 대한 그 발생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숫자 당국에 의하면 그 숫자는 이제 138명에서 조금 더 이제 300여 명 이상으로 이제 늘어난 그런 숫자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앞서 이제 잠깐 우리 기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시중에 특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마스크 만드는 방법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직접 이렇게 뭐 바느질도 하고 해서 만드는 그 마스크가 정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 효과가 없는데 사람들이 불안 심리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는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바이러스의 투과를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 투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특수 재질이 있을 경우에만 이게 가능한 것이지.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집에서 쓰는 면 마스크라든지 예. 그런 일반적인 보건 마스크로는 이 바이러스의 그 외부 그 확산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그런 뭐 마스크 제작법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가짜 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마스크를 직접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이 바이러스를 막는 효과는 굉장히 떨어지거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12번째 환자가 전국 곳곳 뭐 KTX도 탔고 지하철도 탔고 식당도 갔고 면세점도 갔고 뭐 영화관도 갔고 다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의자 시트라든지 뭐 어디 옷이라든지 뭐 어떤 시설물에 접촉을 했을 텐데 네. 자, 일반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부에 노출되면 얼마만큼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바이러스는 사멸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 바이러스의 성격상 예. 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은 바로 이제 사멸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 접촉을 해서 비말 감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그런 경로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예. 일상생활을 해서 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를 탔다 뭐 또 기차를 탔다 그래가지고 지나쳤을 때 예. 그랬을 때 이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만 예. 그래도 만약에 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예. 그 순간에 예를 들어 뭐 재치기를 했다든지 예. 또는 뭐 이 대화를 하면서 그게 아주 과격한 목소리로 해서 뭐 이 침방울이 튀었다든지 예. 그럴 경우에 그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예. 다만 하여튼 이 바이러스가 외부로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일정한 시간 한 예. 10분 정도, 20분 정도면 다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 대기 중에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충분히 방역 소독을 하면 그 장소를 다시 가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불안감 또 정확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제 본안 질문 드릴게요. 네. 정부가 내일 자정부터 지금 이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시키고 또 이제 제주도는 이제 사증 없이 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게 과연 적절한 조치냐? 왜냐하면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 전역으로 지금 이 오염이 확대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2주간 있다가 들어온 입국자, 외국인들은 전부 입국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나 뭐 싱가포르처럼. 좀 네.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국내에서 발생했던 그 확진 환자들은 이 중국인들도 그렇고 우리 내국인도 그렇고 예. 전원 다 지금 우한을 거쳐서 들어온 경우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 확진 환자들의 양상이 예. 이 우한 지역 이외에도 다른 지역을 거쳐서 들어온 경우로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예. 예를 들어서 뭐 항저우라든지 예. 광저우라든지 또는 창사 뭐 이런 그 이 발생 환자가 많은 그런 다른 지역들을 통해서 온 그런 경우가 속속들이 발생한다면은 예. 아마도 추가적으로 그런 이 중국 내의 다른 지역까지도 출입국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예.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그런 정부 당국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경제적인 여파 등등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감안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 어제 이후로 15번째 환자 이후로는 추가 환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전문가시니까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절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뭐 일단 중국의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확산 일로에 있고요. 예. 이제 환자 급증은 물론이고 사망자가 이제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입원하고 있는 중증 환자도 뭐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는 그런 정부 정식 발표가 있는데요. 예. 발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뭐 중증 환자도 없고 예. 그러나 이제 이 환자 증가 속도를 비춰봤을 때 처음 20일 날 첫 번째 환자가 나오고 31일까지는 한 명씩 발생을 했습니다만 예. 31일 이후에 9명의 숫자로 급증을 했어요. 예. 이제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단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접촉자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이 접촉자들이 잠복기 14일 동안에 예. 과연 얼마나 많은 확진 환자로 판정되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나라에서의 확진 환자 발생 속도 그리고 크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는데 예. 잠복기가 14일이니까 앞으로 한 최장 10일까지는 좀 더 이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확진자 또 감염 접촉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 국내에서 아직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국내 의료기술이라든지 방역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가능성 보세요. 혹시 이제 우리나라도 일부에서는 이제 사망자까지 나왔어요. 중국 말고 다른 국외 지역에서요. 필리핀에서 나왔죠. 예. 자, 네. 우리도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환자가 어떤 예. 환자냐. 예를 들어서 뭐 고령 환자라든지 예. 또 중증 기저질환 있는 환자라든지 예.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그 폐렴으로 예. 증상이 악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 의학이라는 것은 그 인종과 국가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데요. 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 환자 확진 판정 이후부터 예. 국가지정 격리병동의 격리 조치하고 그 이후로 이런 의료진들로부터의 조치가 신속하고 또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그런 중증으로의 환자 이행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환자가 발생되면서 예.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최악에 이르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예. 염두에 두고 환자 관리에 만전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정말 전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수그러들지는 뭐 사실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 이런 와중에 조류 독감도 발생했다는 외신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이 독감 바이러스가 결합해서 또 다른 변종으로 탄생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제 이 변종이라는 것은 예. 그 같은 이제 그 패밀리끼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그러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고 또 돼지 인플루엔자가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사람 몸에서 이제 변형을 일으켜서 이제 예. 변종 바이러스가 일으키고 예. 마찬가지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끼리 자기들 안에서 변종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나가지고 또 새로운 그런 변종을 일으키는 예.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예. 거기까지는 이제 과하게 또 이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시중에 떠도는 가짜 뉴스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예, 정확한 내용도 좀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